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종합 차트이고 이쪽이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차트이고 이 아래쪽은 코스피의 1분 차트, 이쪽은 코스닥의 1분 차트. 일단 보면 오늘은 한 3.3% 정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죠. 반등을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어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한 이 정도 기간, 한 5월 중순부터 해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7차례 정도의 분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 거고, 거래량은 늘진 않고 감소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세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의 상승은 이게 이제 어제였거든요. 어제 북한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떨어지고 이쪽에서 지금 지지를 좀 보여줬어요. 지지를 보여주고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 근데 하지만 오늘의 수급은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고 개인들만 꾸준히 매수했는데 장 마지막쯤에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다라는 게 하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대북 이슈 관련해서 급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고, 요런 지지를 보이는 때는 매수가 가능한 날이에요. 매수가 가능한 날이고, 아주 최고의 실적을 보유한 종목들에서도 추가 매수 시점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이라는 거고, 두 번째 코스닥을 설명드리면, 코스닥도 오늘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한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거 역시도 어제 대북 이슈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고 두 번째 여기서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자리 잡으면서 시세는 조금 이제 상방으로 틀어 나갔다. 근데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수급이 가장 좋았어요. 코스닥 수급이 좋았고, 오늘 코스닥에서의 강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하루의 장은 이렇다라는 건데, 사실은 하루하루의 장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성이. 일단은 코스피는 대세 상승 중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혹은 어느 정도 약간의 가격 조정까지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없으려면 내일 정도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이나 뭐 그 이후라도.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과거에 7번의 7차례의 분산을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분산이 아니었다 라고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장대 양봉 혹은 이제 대량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지수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조절하라. 그렇죠? 물량 조절이라는 거는 약간의 이익 실현도 가능한 거예요.
약간의 이익 실현, 뭐 절반 혹은 25% 30% 정도의 보유 물량을 이익 실현할 가능성, 이익 실현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신용으로 산 주식은 일단 상환하라. 신용으로 지금 코스피의 신용 잔고가 한 4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4조 중반이 넘어간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큰 시장의 흐름은 약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한 이쪽의 종목들에 의한 상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주식을 이렇게 끌어온 주체 역시도 반도체인데, 반도체들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 주도주라는 게 현재는 반도체 관련된 쪽이잖아요. 코스피에서는. 그죠? 이 코스피 반도체 주도주들이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집을 지을 때 어떤 지붕에서의 기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둥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거는. 뭐 반도체, IT 이런 게 주도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집은 무너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가격 조정이 아니라 진짜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조정.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반도체 IT 정도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강세라는 건 맞고, 근데 지금은 잠깐 어떤 가격 조정 중이구나, 이런 구간 때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구나,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급격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분간해야 되는 거고,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이 좀 중요한, 오늘이 사실 변곡점이처럼 아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거를 회복하고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재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에서.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가장 많은 카카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카카오가 이제 7월 10일 날 코스피로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를 제외하면 코스닥의 한 50% 가까이가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혹은 제조 쪽이 많은데, 이쪽의 상승도 만약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어디까지나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상승, 뭐 횡보, 조정, 상승, 이런 구간이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거나 어떤 매수하는 구간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는 이런 구간들이 매수 구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이게 오늘 5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게 확실한 반등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전일 거래량보다는 좀 작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늘의 거래량보다 높이 이 봉이 치솟고, 이런 식으로 봉이 만약에 한 3, 4일의 음봉을 소화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7차례에 걸친 어떤 분산 이후에 이렇게 짧게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조정이. 그죠? 조정이 생각보다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구간이에요. 이런 조정이 이렇게 짧다라는 거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혹은 두 번째로 이렇게 N자형으로 더욱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최고의 실적을 갖고 있는 최고의 실적,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산업 트렌드에 맞는, 그죠? 트렌드에 맞는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런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장이 반등하는 거로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매수를 들어가는 이 구간 역시도 그 구간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ETF로 한번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ETF로 보면 이게 아니죠. 업종 ETF. 오늘 반도체가 이제 월간 차트인데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불안한 것도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 버렸다.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가 고점인가? 이런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벌써 사실 이게 파동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만약에 반도체 쪽에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동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너무 급격한 거래량들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의 오늘의 상승은 좋긴 하지만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이라든지 물량 조절을 조금 신경 쓰면서 조금 더 이제 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거는 이쪽이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로 본다면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만약에 확실히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한 번 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대장주였던 삼성, 뭐 SK 하이닉스, 기타 등등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한 28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마지막 매수를 했거든요. 이틀 전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지수에서 1파, 3파, 5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대장주이거든요. 단기성 종목이 아니에요. 길게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좀 강했던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 쪽인 거죠. 제가 이거를 한번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게임 요런 쪽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 차트상 보면 사실은 좀 의미 있는 시도를 보였어요. 일간 차트에서 보면 의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더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게 확실하게 지지가 됐구나, 상승을 하는구나라고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거래량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이 반드시 이번 주에 이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돼요. 혹은 다음 주에라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한 번의 상승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 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거든요. 이전 상장을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때 특징들이 뭐였었냐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코스닥에서 있었을 때 주가가 막 오르다가 막상 코스피로 이전하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했고 막상 이슈가 공개되고 나니까 그다음 이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유들인지 몰라도 최근에 한 번에 매물들이 좀 쏟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비지온 또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죠. 그죠? 더 좋은 비지온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사실. 너무 좋은 회사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무 유명해서 이제 웬만큼 보유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적만 보여드릴게요. 실적은 2015년도에 순이익이 217억, 2016년도에 순이익이 282억, 그리고 17년도 이번 연도에 363억 정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고, 18년도에도 436억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19년도까지 나왔는데 2019년도에 48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나오는데, 보통 이제 ROE로 본다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ROE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전에 한번 2018년도 이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횡보 후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들, 저희가 잠시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종목들 저희가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2017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최고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주가는 반드시 실적 따라갑니다. 실적 따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림자처럼 실적은 항상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실적보다 주가가 항상 더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고, 이 주가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거래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주가도 확인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실적을 많이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주가, 거래량, 이 거래량 안에는 외국인, 기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는 거겠죠. 이것들을 잘 확인해서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면, KC텍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2015년도에 순이익을 그냥 써드릴게요. 순이익이 457억, 2016년도에 511억, 2017년도에 698억, 2018년도에 759억. 이건 이 두 개는 이제 예상 실적입니다. 이렇게 이익단들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기업들을 매수할 때 특히 우리는 주간 차트를 가장 신경 써서 봅니다. 주간 차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하냐면 특히 이런 부분, 지금은 이제 주간 차트에서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고, 요거를 일간 차트로 본다면 요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원익 IPS.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실적이 너무 좋죠.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 2016년도에 225억의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957억을 예상해요.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한동안 조정을 좀 막고 있었거든요. 조정을 막고 있었고, 이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약간의 코스닥의 어떤 차트 모양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내일이라도 반등을 한다면, 여기 10주 이평선을 회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간 차트로 본다면 50일 이평선을 깼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는, 그죠? 그럼 바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내일에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어떤 양봉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간다면 주가의 모습은 다시 그릴게요.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가는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당시에는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황을 할 때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거든요.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동진 세미캄 역시도 사실은 너무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역시도 2015년도에 199억, 2016년도에 264억, 근데 이번 연도에 597억을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봐도 코스닥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은 내일 한번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면 이 종목 역시도 마지막 불꽃을 한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들은 반도체 관련한 이런 쪽이 많았고, 오늘 좀 눈여겨볼 게 SKC 코오롱 PI거든요. SK 코오롱 PI는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안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와서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FN가이드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정도 소개하는 모습이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그걸 이제 좀 큰 회사들은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이제 만드는 곳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공정, 이 회사가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면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회사는 어, 어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는 플렉서블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죠? 그러니까 강한 열과 기온에 버틸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내양과 내열성이 좋은, 그죠? 그리고 휘어지는, 그래서 노트북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핸드폰, 어떤 시계, 다양한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들의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산업이 개화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회사가 세계 1위의 그 이쪽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그 폴리이미드 쪽 시장에서는 세계 1위예요. 현재 이 당사가 시장 점유율이 23%, 미국 그다음에 일본 순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MS 그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은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 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 그리고 이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그 주체는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평가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주가는 뭐 2만 3천 원인데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함부로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재 가치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장에서 흔히 적용하는 PER을 몇 배로 줘도 몇 배까지 줄지 알 수 없다라는 소리도 돼요. 그러니까 흔히 뭐 제조업이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혹은 뭐 10배 정도의 순이익 PER을 준다, 이런 논리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PER은 한 2017년도에는 PER 19배 정도이거든요. 19배? 이게 높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실적 역시도 한번 보면 말도 안 되게 좋아지죠. 그 2012년부터 해가지고 16년도까지는 순이익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번 연도부터의 2017년도부터 미래의 실적은 300억, 400억 완전히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또한 300억대에서 400억대로 가는 500억.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만드는 폴리이미드의 제품이 시장에서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실적들인 거죠. 그리고 이 실적이 이 제품이 산업의 개화기에 들어가 있다. 성숙기도 아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고, ROE가 사실 좀 중요하기도 한데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가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해. 그러니까 ROE가 10 미만에서 두 자리로 가는, 보통 주가가 ROE 지수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선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8에서 12, 10, 8, 잠시만 이걸 다시 이렇게 이걸 숫자로 그려본다면 8, 8에서
12까지 쭉 올랐다가 10으로 조금 빠지고 8로 좀 빠지고 다시 9로 올라갔다가 이 ROE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16이니까 이렇게 ROE가 그려진다면 보통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움직이고 횡보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아마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 특히 이제 오늘로 보면, 그죠? 오늘 차트를 볼게요. 오늘 차트를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사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월간 차트로 일단 보면 벌써 바닥에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여기가 이제 2017년 이거든요. 2016년, 2017년. 2017년도부터 회사의 실적이 ROE가 좋아질 거라는 어떤 이런 발표들로 인해서 16년도부터 벌써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제 주간 차트로 보면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를 이런 식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간 차트상 혹은 일간 차트상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는데 한 번에 마지막 불꽃이 나오고 시장이 이 종목이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는 마지막 매수가 아닌가, 마지막 큰 의미의 매수. 일간 차트에서는 몇 번의 매수 시점이 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주간 차트 상에서 보는 마지막 큰 매수의 시점은 아마 오늘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신고가를 내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강한 거래량. 그죠? 오늘은 외인들에 의한 종목이었어요. 외인들이 오늘 보면 외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외인들이 한 57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은 마이너스 2억 정도 팔고, 기관들은 마이너스 2억 정도 팔고, 개인들은 마이너스 57억 정도 팔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소화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간 종목을 이 끝에서 강하게 산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상승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거에는 여기서부터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 일단 이익 실현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일단 20% 정도에 되면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오늘 매수도 역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지만 오늘 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살 기회가 있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살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 3-4번, 4-5번에 걸쳐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하자. 이런 식의 의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SKC 코오롱 PI 이 회사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수익이 컸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오늘 매도하는 날이 아니다. 앞으로의 분명히 내일이나 내일이나 모레 종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이.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먹는 이런 모습에 나올 때 이때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이렇게 파는 자리가 아니고 이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종목을 좀 기다려서 조금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익 극대화하는.
극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주봉상에서 아직 고점의 징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봉상에서 조금 더의 시세, 마지막 불꽃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거든요. 지금 마지막 추세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한번 먹어보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우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매수, 매도, 이거는 전부 다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통 상승 구간은 제가 좀 길게 그렸지만 상승 구간은 짧고 횡보 조정 기간이 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간에 이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횡보 조정 구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횡보 조정 구간에서 분명히 살 기회들이 뭐 일반적으로 한 3에서 5회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라 확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매도를 하게 될 때는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매도를 할 때도 여기서 한번 매도 한 20% 30% 20% 30% 올라왔을 때 다시 20% 30% 이런 식으로 매도도 조금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매도를 했는데 반등해서 다시 갚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강세가 유지가 되고 최고의 실적을 가진 회사라면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 역시 신중하게 확실하게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흔히들 과거의 그 주식 경험을 보면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건 불가능한 거고, 바닥을 친 거 확인하고 이 언저리부터 매수로 들어가고 꼭지를 친 거 확인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사는 구간은 여기서 살지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 구간이 아니라.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가격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매도 위치는. 그죠? 그래서 매수 매도를 분할로 하자. 이게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일단 내일의 시장은 코스닥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코스피 역시 추세적 혹은 횡보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 정도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